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원호재님께서 보내주신 고토부키아 프레임암즈 레이팔크스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7년 10월, 가격은 6,800엔입니다. 기체의 예각적인 형상을 표현하게 조형이 되었다고 하고요. 다수 포함되는 무기 부품은 총 9가지 패턴에 달하는 이 변형 특수 이펙트를 탑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 작품 프레임암즈 설명 보도록 하죠. 고토부키아에서 나온 오리지널 메카닉 시리즈로 모든 기체가 프레임을 기반으로 외부 장갑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전혀 다른 기체로 조형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 기체들 생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스토리 또한 존재하고 있죠. 다음으로 해당 기체 레이팔크스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 플랜트 공략 전 최후에서 확인된 프레임암즈입니다. 달 측 프레임암즈를 다소 격파한 기체이지만 지구에서의 건조 기록이 없고 플랜트에서 제조된 기체가 어떠한 경위로 지구 측에 운용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죠. 전신에 TC 발전기와 강력한 베릴 무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그 전투력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쳐보겠고요. 자, 그럼 제품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팔크스 고토부키아 프레임암즈 시리즈입니다. 일단 디자인은 처음 봤을 때 느꼈던 부분은 일단 전신에 클리어 파츠가 상당히 많이 쓰였기 때문에 아주 화려한 외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감은 일단 보라색 클리어 파츠를 사용하고 있고요. 흰색과 이 메탈릭 컬러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진한 보라색 컬러와 이제 금색 그리고 흰색 외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포인트가 되고 있어서 아주 화려한 외형을 보여주고 있죠. 더욱이 거대한 날개 조형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화려한 외형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기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 이 제품의 공식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색감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라든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식 이미지는 색감이 많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제품의 매뉴얼과 실제 제품의 색상의 차이입니다. 네, 뭐 약간의 각도 차이라든지 조명에 이러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공식 이미지의 제품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가 실제 제품에서는 보라색 클리어 파츠를 사용해서 조형이 되지만 이 매뉴얼이나 공식 이미지에 사용되어 있는 건 메탈릭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클리어 파츠가 아니죠.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매뉴얼의 이런 이미지를 보시고 이 형태를 생각하시면은 기체의 디자인은 동일하게 나와 있지만 색감의 부분에서는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 그대로 실제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탈릭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클리어 파츠로 이렇게 조색이 되어 있긴 하지만 조형 자체가 상당히 화려하고 기체 디자인은 취향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기체 디자인은 생각보다 멋지다고 생각이 되네요. 클리어 파츠라서 그 메탈릭과는 또 다른 의미의 화려함을 또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눈 쪽에는 좀 작긴 하지만 이 안구 쪽 이런 쪽에도 색깔이 다르게 해서 또 재현이 되어 있는 형태에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어깨, 팔뚝, 날개, 머리 부분 온 사방에 클리어 파츠들이 사용이 되어서 상당히 화려한 외형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금색깔로 매뉴얼상이나 이런 공식 이미지에서는 진한 금색깔로 표현되어 있던 게 살짝 그냥 누런 색깔로 표현되어 있다는 이러한 차이점도 솔직히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멋진 디자인에 상당히 화려한 외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역시 공식 이미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질감이 좀 많이 든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네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화려한 외형을 자랑하고 있고 파츠 분할이 상당히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뚝 커버 쪽에 있는 이 작은 클리어 파츠까지 부품 분할이 다 되어 있고요. 역시 고토부키아스러운 상당히 많은 파츠 분할로서 기체 메카닉 외형의 조형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구성 옵션 무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무장 옵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폴트 무장이라고 한다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다양하도록 연출할 수 있는 옵션 파츠 구성이 상당히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폴트 무장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라이플형 무장이라 할 수 있는 BS-R04번. 일단 색깔 분할이 있어야 되지만 제품상에는 색 분할이 크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쪽에 이제 보라색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는 것 정도를 들 수가 있겠고요. 말 그대로 이제 라이플처럼 사용할 수 있는 무장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각종 옵션들을 또 활용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이 총 4자루가 구성되어 있는 베릴 소드, 흰색의 손잡이 파츠와 이 검신이라고 해야 될까, 금색으로 된 파츠, 그리고 칼날 부분은 이제 보라색 이 클리어 파츠로서 연출이 되어 있는 이 소드가 4자루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2자루가 구성되어 있는 베릴 나이프, 소드보다 조금 작고 칼날 부분은 역시나 클리어, 보라색 클리어로 사출이 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2자루가 구성이 되고요. 베릴 대거라 그래서 아까보다 또 사이즈가 좀 더 줄어든 형태의 칼날 파츠들이 구성이 됩니다. 이것들은 뭐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옵션 파츠로 활용해서 이게 수리검 형태로 만들어 쓴다거나 하는 형태로 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츠는 총 4개가 구성되어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들이 되어 있죠. 자, 이 정도가 이제 디폴트로 들어있는 무장 구성이고, 이것 외에도 자잘하게 바꿔줄 수 있는 옵션 파츠들이 더 구성이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도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추가 옵션 무장 활용 상태에서 보게 될 거대한 이제 클리어 파츠, 양쪽에 이제 거대한 검날을 연출할 수 있는 클리어 파츠가 또 구상이 또 되어 있고요. 대검이나 이제 뭐 스피어 형태 등을 연상시키게 하는 거대한 손잡이, 사실상 스피어 가까운 느낌이죠. 뒤쪽에 손을 잡고 앞부분에 또 서브 손잡이를 잡고 앞쪽에는 이제 거대한 칼날들을 형상한다던가 뭐 이러한 형태로 연출할 수 있는 손잡이 부분, 뭐 이것 외에도 자잘하게 바꿔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파츠들이 풍성하게 들어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또 무장들을 합치고 연출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번 제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매뉴얼 상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기본적인 무장들, 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리검 형태로 합쳐져 있는 형태로 소개가 되어 있고, 여기까지가 사실상 디폴트 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 무장들을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서 다양하게 연출하는 무장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던 클리어 파츠들을 사용해서 뭐 거대한 대검 형태로 만든다든지, 뭐 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총검 형태로도 사용한다든지, 말 그대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구성들이 되어 있죠. 각각의 추가 무장들에 대해서는 이따 기믹적인 부분으로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완성된 모습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살펴보겠고, 이것 외에 이제 구성 옵션이라고 한다면 이제 스탠드가 또 구성이 됩니다. 등 쪽, 이 백팩 쪽으로 연결해서 고정이 되는 이 관절형 스탠드 파츠가 구성이 되고요. 거대한 이제 무장 옵션들도 있기 때문에 이 무장 옵션을 지탱할 수가 있는 보조 스탠드가 따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거리를 두고 구성할 수 있도록 따로 베이스가 같이 연동이 되어 있고요. 가깝게는 이제 측면에다가 하단부에 홈이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측면에다 붙여서 같이 한 베이스처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상황이나 취향에 맞게 골라서 연출할 때 사용하시면 되는 구성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자잘한 교체 파츠들, 무장 옵션 교체 외에도 교체할 수 있는 손 파츠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먹 쥔 손을 디폴트로 사용하고 있지만 무장을 쥐는 주먹 쥔 손 좌우 한 세트 구성이 되어 있고, 편손 역시 좌우 한 세트가 구성되어 있어서 교체용 손 파츠가 총 6개가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체 주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클리어 파츠로 가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소체 곳곳에 조인트들이 있습니다. 3mm 조인트 같은 느낌으로 곳곳에 이러한 홈들이 많이 파여 있고요. 뭐 프레임 아임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다른 제품들의 이 옵션 파츠를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고토부키아에서 발매하는 MSG 시리즈 이러한 옵션 파츠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신에 있는 이 클리어 파츠 부분을 떼내고 나오는 각종 조인트에다가 여러 가지 옵션 파츠를 취향대로 여러 가지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프레임 암즈 고토부키아 제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요 기믹 역시 이 제품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프레임 암즈 시리즈나 MSG 시리즈를 갖고 있으신 분이라면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믹적인 부분으로 앞서 봤었던 무장들, 디폴트 무장들 외에 각종 무장들의 이 합쳐져 있는 옵션 무장들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별도의 기믹적인 요소는 없고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무장들을 합쳐서 볼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중점으로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라이플과 이 소드 부분의 이제 결합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라이플 하단부에 손잡이 부분의 파츠를 제거를 하고 별도의 조인트 파츠들을 결합을 해서 총검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총 밑에 이제 날이 이렇게 서 있는 형태로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 이 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드뿐만이 아니라 이 나이프뿐만이 아니라 소드 부분도 역시 이렇게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연출이 다 가능합니다. 자, 결합을 하게 되면 아까와 다르게 이제 칼 부분이 이제 바뀐 형태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결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고요.
아까 봤었던 이 거대한 손잡이 부분에 칼날 부분 이 두 개를 결합해서 거대한 창의 느낌으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단발적인 무기 형태 외에도 이제 좀 더 복잡한 구성도 가능합니다. 자, 아까 소개할 때는 이 부분이 살짝 빠지긴 했지만 이 거대한 검 손잡이 파츠에 라이플을 연결하고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거대한 칼날 부분을 연결해서 이 상당히 이제 거대한 대검 형태의 무장도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치 레고처럼 다양한 무장들을 이리저리 합치고 연결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칼날 부분을 다시 이 소드 부분으로 교체를 하고 손잡이를 또 이런 다른 손잡이로 교체를 해주는 등 다양하게 해서 이제 라이플 포격 형태로도 바꿔줄 수 있고 정말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는 무장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무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옵션 파츠로도 발매가 되었기 때문에 꼭 레이팔크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체의 이 화려한 무장들을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옵션 파츠를 구매해서 대체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 파츠들, 무장을 포함한 이런 파츠들을 간단하게 무장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날개 부분에 결합을 해서 기본적으로 화려함이 있었던 날개를 더욱더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칼날 부분을 추가로 장착하고 이 라이플과 클리어 파츠를 결합한 이 추가 날개 파츠를 또 날개 끄트머리에 달아줌으로써 날개의 볼륨을 더욱더 극대화하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으로도 연출을 해줄 수가 있죠. 각도도 살짝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느낌대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장이면 무장, 외형으로면 외형, 원하는 형태로 골라서 연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조금 주의라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옵션 파츠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의 이 정크 파츠라 그래야 되나? 이 연결 조인트 파츠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상당히 잘 구분하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 분실되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부품 관리에 또 필수로 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가동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가동률은 상당히 준수한 편인데 세부적인 포인트별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깨 가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가동되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앞쪽으로 빼는 가동도 가능하고 어깨를 위쪽으로 올리는 가동은 가능하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어깨 관절의 여유를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인 액션들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불편하진 않을 정도라고 생각은 됩니다. 골관절과 축관절을 잘 조합한 형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가동폭이 90도를 조금 넘습니다. 아무래도 팔 관절의 이 장갑이 상당히 두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임 상태라면 가동률이 훨씬 더 커지겠지만 장갑이 두툼하다 보니까 가동폭이 아주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전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상당히 잘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앞뒤 가동 부분도 약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좀 마모가 일어나면 좀 허리 쪽, 특히나 이 상반신 가동축이 많이 헐거워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 위탁을 받은 이 제품 역시도 이 부분이 상당히 헐거워지는 걸 느끼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커다란 이 날개를 또 달고 있는 데다가 이 변형이라 그래야 되나, 이 기믹적인 부분에 안 그래도 날개를 달고 있는데 더 크게 확장해서 또 전시가 가능한 것까지 포함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뒤로 쏠리기가 쉬운 형태라서 거기다가 이쪽이 스무스해지다 보니까 전시하는 데는 많이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마모가 좀 쉬워 보이는 형태라는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고관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동폭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허벅지 쪽에 장갑이 살짝 제약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가동축 자체는 크게 벌어지는 편이고 이 장갑 부분이 축에 이제 맞닿는 각도 때문에 대략 이 정도 느끼면서 딱 걸리는 인상으로 가동이 가능한데요. 이 정도만 가동되더라도 여러 가지 액션 등에서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고관절 가동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서 가동이 되는 형태인데 반대쪽으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중 가동으로 되는 것 치고는 각도가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의 다리 역시 앞서 팔꿈치와 마찬가지로 장갑 부분이 두툼해지다 보니까 가동축이 좀 약간 덜 늘어가는 같은 약간 이러한 인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액션을 취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잘 가동되는 무릎 형태를 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앞뒤 가동 됩니다. 좌우 가동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깥 쪽으로 움직이기에는 이제 가동축을 좀 막는 외부 장갑 형태가 있어서 이러한 것에는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토부키아에서 발매가 된 레이팔크스 제품 살펴봤습니다. 이 전신의 클리어 파츠가 많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화려한 멋이 있는 기체였습니다. 디자인도 솔직히 전체적으로는 취향에 가까운 편이었고요. 다만 공식 이미지상과는 다른 사양, 대표적으로 이제 메탈릭 도색이었지만 실제 제품은 보라색 클리어로 되어 있다라든지 이러한 이미지와의 실제 차이가 좀 큰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이 공식 이미지를 보고 구매하셨다가 완성해놓고 보면 약간 느낌이 다른 이러한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려한 기체 디자인에 다양한 무장 활용성이 돋보이는 제품으로서 기체 자체의 여러가지 무장으로서 다양하게 연출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면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베이스 역시 소체만 고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듯 대형 무장을 지지할 수 있는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되는 등 여러모로 이 화려한 기체 외에도 무장 부분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쓴 제품 구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온호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비교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우리 항상 너와